자려고 술을 종종 애용을 하신다. 이 약을 끊으려면 내가 술이라도 먹어서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네.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걸 본 것 같은데 매일매일 막 두세 잔씩 마시는 거랑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마시는데 정말 끝까지 막 블랙아웃 올 때까지 네. 호금을 하는 거랑 뭐가 더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되냐면 뭐가 차라리 나은지.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사실 뭐 매일 한두 잔씩 먹는 것과 가끔 한 번씩 포금을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매한가지 같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과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적정한 음주량, 굳이 따지자면 하루에 한 잔, 막걸리도 한 잔, 맥주도 한 잔, 그리고 소주도 한 잔,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데 빈도는? 빈도는 사실 하루 적정 알코올 량을 섭취를 하면은 한 이틀 정도 48시간 이상은 쉬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3일에 한 잔인 거네요. 불만족스러우시잖아요. 지금 그 표정은 아니 그럴 거면 왜 마시냐고. 그럴 거면 왜 마시겠냐 그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 내과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말을 들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한 잔 먹으면 이틀, 3일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간에서 결국에는 해독을 시킬 수 있는 효소가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일주일을 쉬었으니까 일주일 쉰 만큼 7잔을 먹고 30일 쉬었으니까 30잔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꾸러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알코올을 섭취를 했을 때 그게 분해가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여러분 막 숙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 구역감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 미세먼지 피한다고 막 마스크 쓰고 별 난리를 다치고 다녀도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막 술 마시면 그 1급 발암물질 계속 먹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인데,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일주일 참았다가 한 번에 7잔 이상 막 10잔 20잔 이렇게 드신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막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암 만들고 저기도 암세포 만들고 이러고 다니겠죠. 과음하면은 암 걸려서 일찍 죽을 것이고, 매일매일 한 잔씩 습관처럼 마시면은 그거는 뇌신경이 파괴되고 바보가 되고 습관성이 생기고 결국에 알코올 사용 장애가 된다. 저도 사실 자유롭진 않아요, 여러분. 같이 조심하자는 말씀입니다. 안 드실 건가요? 어제도 너무 어찌나 맛있던지 전 모르겠어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하루에 2잔 먹고 3일 참은 다음에 2잔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2캔. 근데 참을 수가. 금요일날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요일날 또 술 약속이 잡혀가지고 오늘만은 내가 술을 정말 조심하겠다 생각을 하고선 맥주 마시면 배도 부르고 한 2캔 먹다가 말겠지 했지만 어느덧 이 지역의 알코올 왕은 나다. 반성합니다. 진료 받기 전에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AUDIT, 어디트라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가혹하거든요. 알코올 사용장애로 나올 거예요. 사용장애. 사실 이제 진료를 받으실 정도의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다. 술을 줄이고 싶은데 나날이 늘어난다. 그리고 술이 하루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해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술 생각이 수시로 나서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종종 숙취와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에 금단 증상, 대표적으로 식은땀과 떨림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고생을 하신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수준이면은 이제 뭐 맞습니다. 볼수 있다 네. 이거네요. 여기 많이 없나요? 근데 거의 다 나는 호탕하게 술 잘 마시고 그냥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오셨는데 알코올 문제가 있으시네요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까 본인도 모르고 네. 있었다가 알고 보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는 알코올 문제가 있다 하실 정도면 거의 입퇴원을 반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하시던 일을 못하게 되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진짜 내가 끊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발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보통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잠 못 자고 술 안 마시는 시간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 오십니다. 거의 그냥 마약 중독 같은 상태네요, 그 정도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사실 끊어내기는 해야 되는데 치료가 되나요?
마약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나는 끊어냈다, 마약으로부터 자유롭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계속 피해 다니고 이거는 내 인생에 없는 것, 다시는 마주하지 않아야 될 것, 자꾸 멀리 하는 것을 관리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알코올 사용 장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술꾼들보다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간 큰 증상은 없는데 나 끊고 싶은데 못 끊겠다. 네. 매일 마셔야 돼. 요 정도.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잠을 못 자서 술 마셔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잠 수면 패턴을 좀 맞춰 드리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기 전에 또 술이 먹고 싶어서 마신다 이러면은 술 맛이 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날트렉손이라는 항갈망제를 사용을 하는데 약간의 구역감과 약간의 식욕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먹으면서 난 이걸 이겨내서 술을 더 먹겠다 이러면 간세포 다 망가져요 여러분. 간 수치 빵빵빵 뜹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잠도 못 자고 뇌에도 약간 문제가 생긴 수준이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수준. 그 정도는 치료 그러면 이제 가둬놔야죠. 그냥 가둬놓고 그냥 끊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막 소주 2~3병씩 거의 매일 마시는 분들은 끊고 난 다음에 한 3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경련, 발작, 동반하는 진전선망이라는 게 있어요. 진전선망 발생하면 치사율 10%, 10명 중에 1명 돌아가시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는 게 입원한 상태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혈압과 맥박, 호흡수, 체온 다 체크하면서 하루 종일 상당한 양의 수액과 투약을 하면서 금단 증상을 막아 드리는 게 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심각했구나. 혹시 뭐 예방법? 예방법이요? 절대로 혼술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절대 술 사두지 말기, 밖에 나가서만 술 먹기,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신다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면 패턴을 바로잡아 주셔야지 절대로 술로 잠을 청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여러분 다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반성을 하면서 맛있는 술이지만 그 맛있는 술도 1급 발암물질이고 마약만큼 심각한 중독 가능한 물질이다, 이렇게 언제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주제 갖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